중에 2등을 해서 카시트를 받아왔습니다. 한 달에 1시부터 2시 40분까지 100분 타임씩 월, 수, 금을 띄고 100만 원을 벌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바라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댓글로 우리 아바라님은 1억을 대출을 갚으면서 그러면 외벌이로 하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부업을 하셨고 어떤 일 하신 거 있으시면 그런 썰도 좀 풀어주세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거는 이게 어떤 분들에게 이 일을 하세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제가 어떻게 용기를 갖고 어떻게 도전을 했는지 그냥 그런 거를 좀 말하고 싶다고 해야 될까? 왜냐면 우리 인생에서 이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은 결혼보다는 육아예요.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관두던가 아니면 하고 있는 일을 유지하면서 아이를 내다가 조금 일찍 맡기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임신을 하는 동시에 일을 관둬야 됐어요. 왜냐면은 저의 일은 많이 아시겠지만 일본 여행 가이드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 가이드를 하면은 아이를 임신을 하는 순간 버스에서 마이크를 두고 해야 되는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못하게 된 거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조금 많이 우울했던 시간이 컸고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도 되게 되묻게 되고 우울하고 또 출산을 일찍 해서 주변 친구들이 아이를 낳지 않은 상황이었고 제가 안 가고 공감이 안 됐어요. 제가 했던 것들,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변천사죠, 변천사. 산모 교실을 엄청나게 다녔어요. 왜냐면 주변에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막 유모차도 주고 카시트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제가 또 집념의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1등을 할 때까지 이 산모교실을 다니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중에 2등을 해서 카시트를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가 낳기 전까지 많은 거를 사지 않고 장만을 해놨어요. 큰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 안 되겠다. 새로운 거를 또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방과후 선생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방과후 선생님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방과후 선생님 같은 경우는 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2시 40분까지 100분 수업, 그리고 3시부터 4시 40분까지 이렇게 두 타임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좋잖아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나니까 너무 좋다. 이거 진짜 너무 하고 싶다. 지금 나에게 딱 맞는다. 우리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검색하고 카페에 가입하고 또 그걸 했죠. 우연치 않게도 방과후 선생님이 우리 동네에 마술 방과후 선생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마술. 그럼 마술. 제가 뭐해서 끌렸냐면요. 일단 배우는 데가 집 앞이에요. 집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애를 키우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서울로 가야 되면은 왔다 갔다 시간이 벌써 2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뭔가를 배울 수가 없는데 집 앞에서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당장 뛰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등록을 하고 이제 마술 수업을 배우고 마술도 배우고 지금 생각해 너무 웃긴데 그때도 막 마술 배우고 막 뿌리고 막 카드 막 이러고 막 이런 거를 배우는데 우리 아이 없고 아기띠로 애 없고 수업 연습하고 막 이래서 근데 그때 같이 배웠던 분이 6분이 계셨는데 아무도 안 하세요. 그리고 결국 저 혼자만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방과후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교잖아요. 학교 같은 경우는 쉽게 뚫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렇게 서류를 써서 그 서류를 인터넷으로 내는 게 아니라 서류를 써서 들고 가야 됐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했을 서류를 다 학교에다 갖다 내고 그리고 나서 직접 다 오프라인으로 학교를 다 갖다 내야 됐어요. 제가 아이를 태우고 신랑이 운전을 해서 그 서류를 정말 하루에 한 5군데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내고 그거를 한 30군데 이상을 냈는데 정말 대박인 거는 한 군데도 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두 군데 면접을 봤어요. 두 군데 면접을 보게 됐는데 정말 면접 연습을 눈을 감고 야 해봐 자고 있을 때 야 너 이거 해봐 하면 딱 벌떡 일어나서 할 정도로 입에 다다다닥 붙여서 외웠어요. 확실히. 그래서 면접을 볼 때 굉장히 자신감 있게 6명이 면접을 봤는데 굉장히 자신감 있게 했는데도 떨어진 거예요. 정말 상실감이 컸는데 제가 이제 따로 아시는 같이 배웠던 분이 본인이 됐던 데가 지금 못 가게 됐는데 면접을 보러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거기가 김포였어요. 근데 김포까지 달려가가지고 면접을 봤는데 다행히 통과가 돼서 김포에서 인천에서 김포까지 운전을 해서 가서 수업을 해서 첫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면접 되게 잘 봤던 데 있잖아요.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5월 달에. 선생님, 지금 기존의 마술 선생님이 그만두게 되셨는데 혹시 중간에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셔서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두 군데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5월 달에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두 군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또 한 군데를 다른 마술 선생님이 그만두면서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세 군데를 하게 됐고, 세 군데를 해서 이 방과후 수업 같은 경우는 방과후 선생님들 거의 학원 선생님처럼 두당 돈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25,000원이었거든요. 수업료. 그리고 재료비는 따로 수업료는 따로잖아요. 그러면 수업료에 우리 아이들이 25,000원씩인데 그거를 10명을 하면은 25만 원인 거죠. 근데 두 타임을 뛰면은 10명씩 두 타임 뛰면 5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슨 업체를 끼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롯이 그런 수업료를 제가 다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달에 1시부터 2시 40분까지 100분 타임씩 월, 수, 금을 띄고 100만 원을 벌게 됐습니다. 제가 한 수업 같은 경우는 이 마술이 어떤 과학적 원리에 의한 것인지 혹은 발표하는 게 부끄러운 아이들에게 발표를 어떻게 하면은 잘 할 수 있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방법을 알려주고 조금 재미있고 아이들과 함께 또 재미있게 수업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마술 방과 선생님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항상 또 변환점이 오죠. 그건 뭐냐? 둘째 임신이죠. 사서직을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전 책을 좋아하고 정말로 도서관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 내내 도서관 가서 책을 읽어요. 도서관에서 일하는 삶은 어떨까 싶어서 사서직을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안정적이니까 이 생각이 먼저 들었죠. 그래서 사서직 공무원을 지원을 하려면은 사서 자격증이 필요해요. 사서직 같은 경우는 일반 직렬에 비해서 점수가 좀 낮거든요. 사서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을 하고 사서 자격증을 따려면 학사가 있어야 돼요. 이제 4년제 학사를 나왔으면은 1년 동안 수업을 빡세게 듣고 문헌정보학과 학위를 하나 더 따면서 사서 자격증까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대학교를 다녔고 제가 그때 둘째 임신을 해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아기 낳기 전날까지 수업을 들었습니다. 둘째가 낳기 전날까지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들이 저한테 여쭤봤어요. 교수님들이 저만 보면 배가 이만하니까 저는 임신만 하면 살이 이렇게 찌거든요. 이만하니까 저한테 언제 출산하십니까를 매일 물어보셨어요. 그럼 저는 내일 출산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그 다음날 출산을 했어요. 그만큼 열심히 수업을 들어서 산후조리원에서 시험 공부를 했어요. 기말고사 6월이 시험 기간이었는데 6월이 시험 기간이었고 6월이 출산이었고 근데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가서 유축을 했어요. 대학교에서. 그 정도의 열정으로 자격증을 땄어요. 뭔가 그때가 왠지 절호의 기회일 것 같은 거예요. 하나가 어린이집에 갔을 때 기회다 해가지고 뭔가 되게 투자를 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여러분. 뭔가 진입장벽이 낮은 곳 있잖아요.
뭐 되게 짧게 배우고 가격도 저렴하고 짧은 코스로 배운 거는 그만큼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진입장벽이 낮아서 그만큼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이 사서 자격증 같은 경우는 1년이 걸렸잖아요. 이렇게 자격증을 따고 나니까 사서로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사서로 계약직으로 일을 하려면은 사서 자격증이 필요해요. 근데 훨씬 취업하기가 어렵지 않아진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또 계속 도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뭔가를 시작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일단 해보세요. 아무튼 내가 관심 있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하나하나 차근히 시작해 보시고, 혹시 아기가 너무 어려서 지금 아무 데도 나갈 수 없으면은 아기가 어린이집에 가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뭘 배울지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써보면서 그 하나씩 해보면서 그 실천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좌우명 중에 제 좌우명이 2개인데, 머리 들어가고 몸 들어간다. 이게 첫 번째 좌우명이에요. 뭔가를 하고 싶다,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깊이 생각하지 말고 일단 머리 들어가자, 해보자, 이거거든요. 해보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상상했던 게 다가 아니잖아요. 사실 뭔가를 사람들이 끌어들일 때는 아주 달콤한 말로 끌어들여요. 유튜브도 그렇고 달콤하게 얘기하잖아요. 유튜브 강의 하시는 분들은 되게 달콤하게 얘기하잖아요. 뭐 유튜브 해보세요 이러고, 블로그 시작하시는 분들도 블로그 해보세요 달콤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 뒤에 엄청난 노력과 쓴맛,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 쓴맛을 그런 얘기 안 해주죠.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부딪혀 봐야 돼. 부딪혀보고 이 중에서 이 쓴맛을 각오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진짜 더럽게 써서 이건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때 다 다르고 자기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르니까 거기서 딱 선택을 해서 배워보고 일을 해보고 기회를 만들어서 끝까지 뭔가 좀 하나를 시작하면 그 끝을 볼 때까지 해보시고 그거를 우리가 계속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번째 제 좌우명은 세옹지마예요. 인생 만사 세옹지마예요. 어떤 노인이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뭐 전쟁터 다른 나라로 넘어간 거예요, 국경을.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니 어떡하냐, 니 말이 없어져서 이랬는데, 아이 뭐 이게 좋은 일이 되지 어떻게 알아 했더니 그 말이 암컷을 데리고 온 거예요. 좋은 일로 된 거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됐어. 근데 아들이 그 좋은 일이 또 좋은 일이 있잖아요. 말을 데리고 왔으니까 말이 2필이 됐는데, 문제는 아들이 그 아들이 말을 탔다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구 어떡하냐, 안 좋아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어떡하냐 이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이 안 좋은 일이 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남자들이 다 끌려가는데 우리 아들만 다리가 다쳐가지고 전쟁터에 안 끌려가서 우리 아들만 산 거예요. 이게 세옹지마에, 그래서 인생 만사 다 세옹지마라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잖아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30대가 돼서 세뇌하고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내가 사서 주말 근무해서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이걸 그만두게 된 거는 또 나에게 또 좋은 일이 생길 수 위한 일이다. 내가 인생에 어떤 변화가 없으면은 거기 안주하게 되는데 이런 또 변화가 생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멘탈을 관리를 하려고 해요.